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공익제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았던 내부 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682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생 수는 158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명이나 감소했고 4년제 일반 대학생 수도 6만 명이 줄어서 교육통계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비율은 2.2%로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처음으로 9%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디언 워윅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위원회의 곽진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사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미 2011년부터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5가지의 보호법익을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렇게 그 5개의 보호법익을 우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한 그 이제 공익 침해가 있을 경우에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5개 법익과 보호법익과 관련된 약 180개 법률 위반 행위만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정법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면 이게 279개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보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신고자들의 비밀을 보장을 해드리고 네. 또 신변을 보호해드리고요. 그 신고자들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요. 또 만에 하나 그렇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준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권익위원회 그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약 16,000건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 기억하실 만한 그 한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선 2011년에 그 낙동강 철도 교량의 그 하부 교각이 유수로 인해서 자꾸 이제 깎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공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 보강 공사가 매우 부실하다. 그래서 이 교량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덕분에 큰 안전사고를 막고 전면 재시공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또 그 안전 외에 건강과 관련된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2012년에 있었던 신고인데요. 그 B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 장비를 도입하도록 그런 그 정책이 추진이 되고 보조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B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신고를 계기로 해서 검사 장비가 바로 도입이 돼서 국민 건강을 아주 기여할 수 있었던 그런 그렇군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고를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뭐 포상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보호 신청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저희가 즉각 해드리고요. 그리고 불이익 조치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고요. 또 이후에 보상금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년부터 쭉 제정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은 뭘까요? 예, 저희가 이 법을 이제 2011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명확하게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내부 신고자들의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제정 당시에도 사실 그 대상 법률을 최대한 많이 좀 넣고 싶었는데 이게 처음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180개로만 이렇게 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좀 굉장히 좁았다. 이것이 좀 늘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또 저 국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만한 하나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다라는 공익신고를 한 산업기능요원이 계셨죠. 근데 이분이 이후에 신고 이후에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기간 440일을 연장받는 그런 행정처분을 받으신 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이런 그 어떤 징계라든지 형벌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 조치가 가능한데 이런 그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하지 못했던 이런 한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그 개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2013년에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올해 이것이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정안 내용 가운데 눈에 먼저 띄는 게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현행 180개 대상 법률에서 99개가 더 추가가 돼서 279개로 확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특히 이제 생활안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수 포함이 됐는데요. 아동복지법, 또 관심 많으실 텐데 학교급식법도 들어갔고요. 또 이제 순환구호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 침몰 사고를 늑장 신고하는 거 또 가능하게 됐고요. 또 이제 급식 위생 기준이 위반되면 이제 이건 학교급식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위법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강화됐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공익신고자들의 그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좀 한계가 있었었냐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서 어떤 기업이 직원을 해고했다 이제 할 경우에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인과관계를 심의를 해서 만약 신고로 인한 해고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복직시키라는 보호 조치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기업이 이제 소송을 이제 걸게 되면은요, 계속 그 신고자는 불안정한 상태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있게 되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그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보호조치 결정은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명시적으로 넣었고요. 또 저희 그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좀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는 좋은데 내부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됐나요? 네. 특히 이번 개정법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좀 약하다 해서 특히 내부 신고자의 경우에는 특별보호조치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공익침해 행위가 있다라고 자기가 인지를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의 위반인지 또 이것이 대상법률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특별 보호조치 조항을 통해서 신고 당시에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것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정한다. 이렇게 그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까지도 내부 신고자의 경우에는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장치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 내부 신고자의 그 신분이 노출되는 것 자체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일부 있고 제3자를 통한 제보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아주 하신 말씀이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될까 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 처리에 있어서 비밀 보장이 사실 공익신고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도 현행법에 의거해서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일절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걸 3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많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걸 많이 알고 계셔서 굉장히 그 신분 노출이 지금 노출이 되는 이런 이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제3자를 통한 제보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말씀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이번 그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 법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그 신고자가 보호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기명으로 그 정확하게 신고자가 누구인지가 규정이 되어야 저희가 그분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신고자들은 또 이후에 보상금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명신고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또 익명신고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허위신고가 많아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자칫하면 오히려 신고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이런 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공익 신고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면요.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수입이 된 금액의 최대한 20%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 신고의 경우에 이런 그 직접적 수입이 없이 관련자가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입찰 제한이 조치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기여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비리 신고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우선 그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전화 110 또는 1398번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권익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특히 공익신고는 이제 그 침해 현장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어서 신고를 손쉽게 하시도록 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2013년부터는 부패 공익신고 앱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또 저희 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공익신고는 기타 다른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국회의원 또 관련 공공단체 또 위반 행위를 한 기업에도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그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을 제출했다고 들었어요. 이 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그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 또 복지비, 연구개발비 등등 해서 그 공공재정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정수급도 굉장히 그 규모가 커졌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 특히 환수라든지 등을 포함한 그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이제 뭐 이런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런 그 환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고 그 개별법에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수 규정이 없거나 또 있어도 굉장히 좀 그 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잘 되지 않는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반법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일명 부정환수법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법의 제정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핵심적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부정청구로 인한 이익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부정청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부정청구 횟수가 2번 이상이면서 그 부당 이익의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은 명단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역시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 국회에 지금 제출이 돼 있고요. 예. 하반기 국회에서 또 잘 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 저희가 내부 신고자 그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개정안이 정확하게 언제 시행되나요? 네, 저희 내년 1월부터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법률이 잘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마련이 거의 됐고요. 예. 관련된 규정의 재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보면 이제 기업도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 이제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신고자들은 여전히 배신자다라는 이제 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저희 사회가 조직 중심적이고 팀워크를 중시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용기 있는 양심으로 예. 저희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저희 권익위원회는 더 열심히 예. 홍보에 좀 더 좀 진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안산 메트로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석수골 역세권 지구에 47층 초고층 전망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총 2040가구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지오 힐스테이트 8월 오픈 1800-4767-12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YTN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초등학생 승섭이에겐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에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김홍준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승섭이와 홍준 씨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TV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 귀, 상위 등급자이면서 저소득층인 분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음성 증폭기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ARS 1688-4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윌빙 시대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네, 이제 뭐 8월도 얼마 안 남고 곧 9월이고 예. 더위도 많이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티셔츠를 한 2장씩 넣어서 다녔거든요. 예. 네.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혼자인 솔로분들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계절을 제대로 보내지 아니하면 감성 폭격에 맞아 쓰러질지 모르는 겨울이 이내 온단 말입니다. 어서 빨리 여우 늑대목들이 장만하셔야겠죠? 하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이 8월 보내기 싫은 걸 아쉬운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8월의 끝을 잡고 마지막으로 생각 정리하시라고 날씨 좋고 바람 좋고 장소 좋은 곳에서 하는 돈 안 드는 공짜 축제 2015 도심 속 문화축제와 2015 서울 문화의 밤 행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돈이 안 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축제 가운데 늦여름 영화제 2015 도심 속 문화축제 네.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저녁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요 가족분들 그리고 혼자서 외롭다 하시는 솔로분들, 솔로 부대님들, 시민님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2015 도심 속 문화축제가 8월 27일 오늘부터 29일 토요일 사흘간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시립대 그러니까 전농동이고요. 청량리역 근처입니다. 예. 서울시립대 대강당 앞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예, 서울시립대에서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기 영화, 음악회 등 프로그램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행사 첫날 오늘 가시면 간단한 먹을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파페라 가수들과 피아노 3중주 팀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영화 음악 먼저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오후 7시 30분부터는 명량, 진주만, 라이프 오브 파이, 그리고 엑소더스 등 6편의 영화가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상영됩니다. 그리고 시립대 재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출품한 재기발랄한 단편 영화 및 다문화 영화, 그리고 독립 영화 등이 함께 상영된다고 해요. 우리 주위에 소외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이 되는 거죠? 예,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요. 이번 축제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참가한 분들 모두 부담 없이 즐기시고 여름밤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행사 중간에요. 푸짐한 경품 추첨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무료 공연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계절 좋은 영화도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27일 오늘부터 29일 사흘간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시립대 대강당 앞 야외 무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15 서울 문화의 밤도 있죠? 네. 요거 이제 늦은 밤까지 서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하여금 서울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인데요. 서울 백중놀이, 올빼미 잔치, 시민의 광장, 문화탐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월 28일 내일부터 29일 토요일 양일간 서울광장 일원 및 서울 내 프로그램 해당 지역에서 일제히 일어납니다. 예,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백중놀이는 소소한 만남이 있는 식탁, 인형 엄마와 대형 인형 만들기, 전통 악기 체험, 길놀이 및 전통 연희 공연, 서울과 시민이 하나 되는 강강술래 등이 진행되고요. 서울 광장으로 가시면 밤새도록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올빼미 잔치는 월드뮤직으로 지새우는 한여름의 백야인데요. 같은 날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가시면 월드뮤직을 밤새도록 이렇게 연주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 시민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이색 캠핑 체험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광장 그 잔디밭 있잖아요. 이곳에서 문화, 소풍 그리고 이색 캠핑이라는 주제로 시민의 광장이 진행되는데요. 말 그대로 서울 시민 150팀이 서울광장 잔디밭 위에서 하루 동안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박을 하면서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 콘서트, 서울 속 숨어있는 온라인 사전, 서울 속 숨어있는 이야기, 광장 시네마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는 건데요. 아쉽게도 이미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서 캠핑할 팀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밤새도록 같이 공연을 즐기실 거면 텐트는 안 치시되 서울광장 가시면 또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도 준비돼 있죠? 예, 경기도 부천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부천의 대표 청소년 축제가 있습니다. 네. 청소년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도맡아 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이 만드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의 이름은 말미잘입니다. 예, 말미잘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예, 말미잘은 말해라, 미쳐라, 잘났다의 합성어인데요. 예.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활기를 위한 비타민이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2시부터 부천 여성 청소년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예. 많은 체험 부스들도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전 연령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축제와 행사의 중심에서 가을가을한 9월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죠, 뭐. 네. 남정미 씨는 무슨 특별한 축제에 참석할 계획이 있나요? 저는 어제 그 우리 YTN에서 준 앤디 워홀 전 있잖아요. 전시를 보러 갔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앤디 워홀이 평소에 쓰던 그 은발 머리 있잖아요. 네. 머리털이 있는 가발도 있고요. 그리고 캔 스프도 있고 그가 왜 그렇게 그 팝아트의 황태자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예. 연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막 쏘고 있으니까요. 예. 앤디 워홀 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나와 있는데요. 좋은 집을 토스한다는 의미를 담아 대학생들이 직접 문을 연 부동산인데요.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토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 자취를 해본 경험 있는 팀원들인데 방을 구할 때 직거래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친구들로서 방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집토스 부동산이에요. 다르면 200에 44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30일 내에 입주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다시 주세요. 네. 네, 한 달 전쯤에 집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비슷하기도 하고 본인들도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을 잘 살려서 하고 있어서 좀 믿음이 가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So, how long would it take from there to SNU? What do you study here? Civil engineering. Only one bad thing is far from it. 지금 교환학생 친구가 집을 구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기분 좋게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토스의 송준혁입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분야는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서울대학생 4명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토스에 다녀왔습니다. 집토스는 신림동 고시촌을 비롯해서 서울 관악구 일대 매물을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집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집 주인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만 세입자에게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가 있죠.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369번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여름 내내 더워서 힘들어했는데 이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여보 사랑하고 당신을 항상 응원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 5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로 노인분들을 울린 무면허 의료인이 붙잡혔다고요? 네, 서울 종로에서 주로 60, 70대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서 팔아온 업자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주사제 1억 3,600만 원어치를 527명에게 팔고 직접 주사를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제조한 이른바 발기효능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3개를 섞은 건데요. 실제로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비뇨기과에서는 보통 한 번에 0.2cc 정도 처방하곤 하는 것을 이 씨는 환자의 상태 등은 무시한 채 그저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최대 0.8cc까지 팔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심장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사 면허도 없는 이 씨가 어떻게 3년 동안 불법 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이 씨는 원래 의사 부인인데요. 지난 2011년 남편이 숨진 뒤에 이 남편 병원에서 혼자 의료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 역시 불법이죠.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근처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병원 원장인 의사 박모 씨가 이 씨에게 주사실을 내준 것인데요. 이 병원장 박 씨는 심지어 이 씨에게 전문 의약품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이 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간호사들에게 접수하게 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의료 행위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 씨와 병원장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바꿔볼까요? 서울에 있는 학교 화장실이 모두 바뀌고 있다고요. 네, 이 학교 화장실 하면 더럽고 냄새나던 기억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밝고 악취도 사라진 가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 시내 초중고 50곳을 시작으로 화장실을 쾌적하고 휴식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가운데 14곳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 나머지 학교에서도 늦어도 오는 10월 초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새 화장실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이 세면대를 다양한 높이로 만들어서 키가 큰 학생, 작은 학생 모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남학생 소변기 옆에 칸막이를 두는 등 많은 점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시내 전체 1,331개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638곳의 화장실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문 밖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하는 블랙야크는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투데이의 진행자이며 저의 클래식 음악 스승이신 유석현 국장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떠나는 스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브러더스4의 Try to Remember 골라봤습니다. 올 가을엔 추억할 만한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네, 장성문 감독이 얘기한 대로 제가 오늘 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방송 만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